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어느덧 우리 귀에 물어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오리법 연구회라 하는 겁니다. 이 어쩌면 들을수록 자꾸만 왜곡된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버랗고 법에 올라갈수록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네들의 카르텔, 그네들이 힘이 존재한다는 무서운 어떤 흑막의 어떤 뭡니까? 단체 같은 느낌을 우리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래전부터 오르범 연구라는 말이 끔찍하게 들린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이미 트라우마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법관의 판결이 8대 0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뭡니까?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 시대적인 카르텔, 마녀 사냥이 아니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광풍의 어떤 역사에 왜곡된 역사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치욕된 헌법 질서, 치욕된 법관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최고 높은 기관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후에 헌법 재판관들이 이런 우리가 헌재라는 이 최고의 아름답고 멋있는 재판관들 중에 주사파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진식 방통위원장은 이틀 출근하고 뭡니까? 바로 탄핵이 당했죠. 이틀 만에 무슨 죄를 짓고 무슨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틀 만에 바로 재판에 들어가서 탄핵에서 6개월 갖고 있다가 이제 뭡니까? 기각을 했는데 우리 대통령님의 운세는 뭡니까?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모셔오는 거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을 다치기 싫어서 내가 뭡니까? 공소에 잡혀준 것부터 이순영이 판사가 바로 영장을 바로 내준 것부터 또 지가 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장에다가 새로운 것을 기표까지 해서 내준 거, 그게 다 15자로 바로 뭡니까? 또 우리 구속을 시킨 차은경이부터 그리고 또 검찰로 갔는데 또 몸을 또 묶여 있죠. 그럼 이자는 뭡니까? 제가 볼 때 검찰총장은 양쪽에 떡을 쥐고 양쪽을 양수 겸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더욱더 헌재가 더 짚는 스스를 내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현 작금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꽃보다 전환길 쌤이 저렇게 부산에 가서 지금 목나 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독수독과란 말이 떠오릅니다.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든 열매가 열리는 거죠. 나쁜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고 나쁜 목적으로 그러니까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 만들고, 나쁜 목적으로 탄핵하고, 나쁜 목적으로 뭡니까 예산을 탄압하고, 뭡니까 삭감을 하고, 이런 모든 작전이 보이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게 아니고, 국민만을 위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나의 당과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 보일 때 국민은 다들 돌아서고 있어서 결국은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로남불에만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톡을 조사한다 해서 2대 3대가 다 돌았었고, 가만히 1타 강사님의 좀 한국사 가르치고 있는데 옆구리를 푹 찔러서 거리로 나오게 만들어서 수많은 중파를 국민들을 일깨우고 계몽을 시키는데 일들 공신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많은 공신들이 왜 나왔습니까? 봉황이 어깨에 앉았는데 봉황이 새끼를 치고, 또 해바라기가 앉아서 해바라기가 새끼를 치고 해서 수많은 인파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운명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전환길 1, 전환기 2, 전환기 3, 전환기 4가 계속 나오리라 봅니다. 그렇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시대의 언론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고요. 헌법학자들이 법조계에 대해서 법으로서도 증명을 시켜줘야 되고, 또한 뭡니까? 또 판결은 판결대로 받아야 되고, 또 지지율은 지지대로 올라야 되고, 지지율만 올라서는 이자들의 행포에 당할 수도 있다. 우리가 창기나 방망이에 정말 속죄도 당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률 3가지 단계로 이겨야 된다고 봅니다. 법률적인 어떤 명분에서도 이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재판이게 되겠죠. 그럼 현재의 재판에서 이겨야 되고, 여기에서도 뭡니까? 중앙지법에서도 기각을 받아내야 되고, 또 국민의 원성은 점점 높아서 결국은 지지율을 높이고, 이 3가지가 같이 움직여야만이 결국적으로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어떤 현재 분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묘수가 있겠습니까? 법은 법대로 움직이니까 법조에서 아주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이겨야 되고, 그런데 그 장에서는 주사파가 3명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래서 꼴랑 이틀 출근한 이진숙 위원장이
바로 뭡니까? 그 탄핵에 들어갔는데 6개월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대통령 일은 얼마나 바쁜지 정광석화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파의 뭡니까? 아주 우리 고문 좀 되겠죠. 옛날에 알아주는 이분도 완전 법관 출신이라 봅니다.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 법관 출신인데 이분이 아주 걱정되는 메시지를 올려서 이것을 읽어드리고 이 영상 마칠까 합니다. 오직 헌법 수호를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이 헌법재판소다. 그런 헌재가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빠졌다. 사법부에서 좌파 이념에 경도된 엘리트들은 10%도 되지 않는다. 이른바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다. 그런데 8명의 현재 재판관 중에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모두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내세운 사람들이다. 민주당은 또 하나의 연구회 출신을 현재 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좌파 이념이 순수한 진보 이념이라면 무슨 문제일까? 그러나 이들이 주체 사상에 빠져 있다면 이는 헌법의 위기로 직결된다. 주체 사상은 우리 헌법의 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헌재를 불신한다. 그들이 과연 헌법 수호의 정신과 논리로 탄핵 재판에 임할까? 아니면 진영 논리에 눈이 멀어 헌법 파기에 나설까?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소추가 무려 30여 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겨우 4개만 결정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처박아 놓고 있다. 민주당 의도대로 직무정지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헌재가 대통령 탄핵에는 정광석화다. 민주당이 조석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 이중적 태도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민주당은 이준석 방통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했다. 아니 이틀 만에 무슨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수 있었겠는가? 그 탄핵은 누가 봐도 MBC 경영진을 지키기 위한 탄핵권의 남용이었다. 그런 사건을 현재는 6개월 끌다가 이제야 기각했다. 대통령 탄핵 소추가 없었다면 아직도 강간무소식이었을 것이다. 기각이 됐지만 무려 4명의 재판관이 인용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것 남용이 아니라고 한다. 야비한 정치 목적을 위해 무도하게 휘두른 탄핵의 칼이 남용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남용일까? 기가 찰 일이다.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나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한 민주공화정의 문제다. 오직 헌법의 정신, 헌법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 현재 재판관들은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현재 재판관들이죠. 진영이나 낡은 이념은 이내 사라지지만 대한민국과 민주공화정은 영구할 것이다. 진정한 헌법 수호의 길로 나가길 바란다. 이제 이렇게 고문께서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분도 여러 가지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많이 한 그죠? 청도 쪽에 대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도 법관 출신이 맞겠죠. 법관 출신들도 이렇게 지금 고무적으로 너무 나라 걱정이 지금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독수 독가라 그죠? 아마 독이든 나무에는 독과일이 열리는 거죠. 나쁜 목적으로 탄압하고 탄핵하고 나쁜 목적으로 뭡니까 국회의원 만들고 나쁜 목적으로 예산 목적으로 이런 나쁜 목적은 결국은 뭡니까 독이든 과일을 낳아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를 아마 진짜 아주 몹쓸 가난한 나라로 다시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맛볼 수 없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이렇게 세운 데는 수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고 수많은 고통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읽기는 쉽지만 우리가 한번 채우기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저 댐이 한번 터져서 물이 빠지기는 쉽지만 댐을 만들어서 그 물이 차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사람의 의식과 사상을 바뀌는 데는 최소한 수십 년, 수백 년이 시간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우리 위기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들은 봉황이 한 마리 날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일타강사 전환길 셈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계속 날아와서 앉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JK 김동욱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이 점점 더 많은 인파들과 많은 또 탤런트, 많은 가수분들이 생겨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기현 어떤 부장판사인데도 우리가 기대를 걸어야 되고요. 또 뭡니까 오민석 우리 중앙지검장에도 기대를 걸고요. 이분들이 옳은 판단으로 정말 정법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한 판결, 그냥 법관에 의해서 양심과 상식에 의한 그런 깨끗한 법관으로서 오직 법률에 있는 그대로만 해주시면 우리는 기각의 어떤 예언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들은 수많은 봄날 내일 모레 입춘하면서 수많은 좋은 운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래도 뭡니까? 이자들이 또 주사파 이 세 명들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일어난 대통령님의 운기가 크게 눅눅치면 않다. 그래서 오늘 이 비 오는데 부산 광장에서 아주 목소리 높은 이런 어떤 1970년 8월 21일새 전한길 교수님의 어떤 연설은 정말 시대에 남을 그런이고 오늘의 뭡니까 부산 뭡니까 부산 이런 것은 시대의 뭡니까 시대에 우리는 길이 남을 대첩이다. 그래서 제가 부산 대첩이라고 이름을 지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산 대첩이 젊은이들 깨닫고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중도층의 마음을 일깨우는 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부정선거 때문인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때문인지 민주당 때문인지 한 사람의 야망과 욕망 탐욕 때문인지 우리는 이것을 시대적인 우리가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지경에 우리는 서 있다. 민주주의가 없어지느냐? 자유민주주의 앞으로는 자유자가 영원히 없어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일 모레 입춘이 오는 대통령 운기가 더욱더 좋아져서 밝은 내일을 바라는 대통령의 자유를 원합니다. 꼭 대통령이 우리 품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어떤 야망이 대통령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 뛴다고요. 한동훈이 대통령 나간다. 이준석이 대통령, 이재명도 대통령 나간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동네 이장감들이 무슨 대통령 나온다고 난리 법석들입니다. 대통령이 뭡니까? 누구지 강아지 이름인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들이 대통령하면 나도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팔공세입니다.